정성이 가득 담긴 오직 당신을 위한 아침. 김선근의 럭키 세븐. 박유민님께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역사 속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바로 보내드립니다. 집중하고 계시죠?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을 모셨는데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선생님 뒤편에 오늘 같은 오면 이세준입니다. 이게 예. 이 라디오 계속 좀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럭키세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보는데 갑자기 급 씁쓸해져가지고요. 예. 네. 말씀드려봤어요. 네.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저도 빨리.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들어볼까요? 자, 오늘은요. 안타깝게도 5월 31일 날 네.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코너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5월 31일 얘기를 미리 당겨서 해드릴 텐데요. 자, 네. 5월 31일은 바다의 날입니다. 네. 바다의 날은요. 그 바다와 관련된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 사상을 고취하고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자, 우리는 기왕에 바다 얘기 나온 김에 바다랑 관련된 속담 그리고 예로부터 전해지는 바다 관련된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 좋죠. 사랑. 네. 네. 무슨 날이 한 번씩 꼭 있네요. 네, 그럼요. 네. 근데 5월 31일인데 왜 5월 31일이에요? 자, 왜 5월 31일이냐면요. 실은 바다의 날이라고 하니까 우리 청취자님들도 그렇다면 이순신 이야기 아니면 이 뭔가 해상왕 장보고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실은 제가 이 아침 시간에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린 게 횟수로는 3년째가 넘어갑니다. 그동안 이미 다 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사실 뿌디한테 맞춰가지고 약간 더 재미있는 바다 관련된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네. 5월 31일이 바다의 날로 제정된 이유는 방금 제 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네, 바로 회상왕 장보고. 예. 네, 그래서 네. 이 통일신라 시대의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해서 바다의 날이 5월 31일로 제정이 된 거죠. 네, 정말 저는 전혀 못 찾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네. 어디 말씀하셨거지? 네. 알겠습니다. 청해진이구나. 네. 저에게 딱 맞춘 재밌는 얘기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바다와 관련된 속담들 소개해 주시죠. 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잔잔한 바다에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우리 뿌디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인생에 역경과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성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빙고에 시련이 없다면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이 바다랑 관련해서 유명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한테도 많은 시사점을 주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자면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침에 오늘 나의 수요일 아침은 왜 이렇게 역경과 고난에서 시작될까? 일어나기 싫다.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아니요. 바로 그것들 안에서 좋은 뱃사공으로 성장해 가시는 거랍니다. 네. 가끔씩은 적당히 좀 성장시켜줬으면. 그렇긴 하죠. 네. 생각하기도 하지만, 네. 성장을 해야 되니까요, 사람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다 보니까, 상면이 바다다 보니까 더 바다 관련된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또 어떤 속담들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요 속담의 뜻은 뭘까요? 바다에 가서 토끼 찾기. 자, 이거는 우리 뿌디한테 묻는 거고요. 청취자님들은 머릿속으로만 바다에 가서 토끼 찾기? 어떤 뜻일지 막연하게 감은 오실 거예요. 약간 느낌이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 이런 계열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닌 비슷하죠. 비슷한데 수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그 수군가 그 전래동화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요. 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솔밭에서 구한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똑같은 뜻입니다. 결국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정말 무턱대고 애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어쩜 어리석게 저럴까라는 뜻으로 바다에 가서 토끼 찾기라는 말을 하는 거죠. 네. 비슷한 계열이었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 더 맞추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럼요. 자, 그러면 다음 속담. 요거는요. 역시나 뿌디에게 묻습니다. 제가 거꾸로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을 바다라는 단어를 넣어서 생각을 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바다? 자, 의미는 뭐냐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도저히 메꿀 수가 없다. 즉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바다죠, 바다. 네, 앞문장에 바다를 넣으시고요. 뒤에 후렴구는 사람 욕심은 못 메운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는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바다는
바다는 짠짠해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 바다는 채워도 오, 비슷합니다. 바다는 메워도 어떻게 하셨죠? 딩동댕. 와! 정답입니다. 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은 바다를 어찌 메우겠습니까? 네. 그 드넓은 바다를. 그런데 우리 조상들 생각에는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실은 사람의 욕심은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도저히 메울 수 없으니 욕심을 줄여라라는 얘기였던 거죠. 저는 막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거 생각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유추해가는 그 과정이 우리 뿌디가 아니라 천재 뿌디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문득 확 드네요. 역시 저 알아주시는 분이 우리 반 선생님밖에 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의 실체를 확실히 알아보고 계십니다. 네. 밖에서 작가님들은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또 기지개 펴시고 막 이러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 벌써 노래 들을 시간이 됐네요. 네, 그러면 이 노래를 일찍 듣는 대신에 제가 사랑 이야기를 2편 들려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좋습니다. 노래 듣고 오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이의 꿈. 네. 이렇게 끝나네요, 노래가. 음악의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김성근의 럭키세븐 수요일 코너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가 나가는 동안 우리 뒤쪽에 있는 POP도 재정비를 해서 제 이름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김미성 님이 청해진 가로치고 완도에 가서 전복 먹고 싶어요라고. 지금 완도에 청해진이 있는 그 청해진은 이 청해진하고 같은 청해진인가요? 네, 같은 청해진이고요. 제가 여기에 붙여서 한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까요? 네네. 자,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는요. 예. 바로 장보고가 청해진에 설치됐던 완도에서 장보고 축제를 합니다. 어머나! 네, 바다의 날을 기념해서 사실 연결되는 연결선상에 있는 건데요. 여기 가시면 뭐 전복 요리는 물론이고요. 청소년 장보고 선발대회, 그리고 장보고의 무역선을 승선하는 체험, 장보고배 전국 국악 경연대회, 바다의 날 기념 음악회까지 네. 정말 다채로운 행사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장보고가 됐다 생각하시고 완도로 가보시는 것도 실은 주말에 즐겁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좋습니다. 네, 좋은 정보까지. 살짝 6시 내 고향인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축제 가시고 집에 들어가시는 길에 장보고 이렇게. 네. 이런 마트 개그 되는군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제가 살아가는 개그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이제 바다 얘기로 돌아와서 좀 넓고 깊은 바다를 보면서 우리 조상들은 많은 걸 깨닫고 많은 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바다가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주는 교훈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실은 마더 테레사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자, 그분이 작은 힘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바다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바다가 광활할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보다 하찮은 것이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결국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끔 살면서 나 하나 없어도 세상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날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안 계시면요.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한 방울의 물인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에는 또 이거랑 관련된 어마어마한 격언이 있습니다. 바다가 광활할 수 있는 것은 하천의 물도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산이 높을 수 있는 것은 한 삽의 흙이라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작은 하나가 모이면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이런 말씀 막 들으시다 보면 근데 진짜 다 좋은 얘기인데 역시 위인들에게는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약간 그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위인들에게는 참 어렵다. 좋은 말인데 막상 내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려고 하면 참 쉽진 않다. 이 얘기도요. 너무 유명한 분이 그래 우리에게는 원래 좀 어려워. 이걸 바다에 비유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까지 선정하셨어.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철학자들, 성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바닷속의 커다란 가오리와 같은 존재다. 접근해서 만져보려고 하면 사라지고 깊이 잠들어 버린다. 즉 철학자의 얘기는 원래 좀 심오하지만 어렵고 접근하기도 힘들다. 무려 플라톤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바다랑 관련된 얘기들 들으면서 그래 말은 쉬운데 행동에 옮기기 너무 어려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분도 그래 원래 우리가 하는 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인정하셨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약간 플라톤이 약간 우리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해서 지금 약간 진짜요? 살짝 저는 꿈과 희망이 막 생기던데. 그런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꿈과 희망을 갖고 마음을 넓게 써야 됩니다. 온리77님이 애청자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럭키세븐이 풍성해지고 있네요라고. 또 창의력 천재시네요. 네. 살짝 조금 디프레스 되려는 저의 마음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이렇게 채워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사랑이 또 럭키세븐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이 기세를 네. 모아서 그러면은 바다에 얽힌 사랑 얘기 좀 이제 네. 들려주세요. 사랑. 그런데 이 사랑 이야기의 시작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효 대사는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죠. 해골물. 네, 그렇죠. 그리고 그날 밤 몸이 안 좋아서 동굴에 들어갔고 잠이 들었고 그리고 밤에 본인이 놓은 것도 아닌데 더듬어서 물을 찾았고 물이 있었고 그것을 마셨죠. 그날은 너무나 달콤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눈을 떠보니 그건 썩은 물이었던 거죠. 해골에 담긴 그 썩은 물 눈으로 보고 나니 바로 overeat 하셔서 구토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진리를 깨달아버렸죠.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자, 그분은 거기서 유학을 접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는데 굳이 당나라 유학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통일신라 안에서 나는 이 이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 그렇죠. 그것까지는 알죠. 그런데 이 유학길에는 사실 원효 대사 혼자 갔던 게 아닙니다. 베스트 프렌드 한 명이 동참을 했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요건 우리 한 명이 더 있어요까지 맞추셨는데 한 명 더 있어요. 바로 의상대사입니다. 맞아요. 의상대사. 자, 그런데 우리의 의상대사 정말 일관되고 고지식하고 바른 길을 가는 신념의 사나이입니다.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하루아침에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사실 우리 같으면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어서 그렇구나. 그럼 나도 당나라까지 굳이 먼 길 가지 말아야지. 그렇죠. 여기서 길을 돌릴 법도 한데 진리를 깨달은 것은 나의 친구의 일이고 나는 깨닫지 못했으므로 나는 당나라 유학길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당나라 유학은요. 아무 데서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떠나는 배가 정해진 항구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문제는 날이 험해도 굳어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당시의 기술로는 당나라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항구에서요. 당나라에 가기 위해서 때로는 일주일, 한 달 그 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자, 우리의 의상대사 이제 거처를 정하고 드디어 그 배를 기다린 거죠. 그런데 너무나 유명한 스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대요. 자,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몰려들었겠죠. 그쵸. 거기에는 선묘라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끼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묘는 의상대사를 보았죠. 그리고 보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첫눈에 반해야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랑의 짝대기가 같이 그어졌더라면 우리나라 불교사에는 해가 됐겠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의 짝대기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어머나, 짝사랑이. 우리의 선묘낭자는요. 눈에 하트 뿅뿅 의상대사를 보고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죠. 하지만 의상대사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나는 불교에 귀의한 몸이다. 나는 당나라에 공부를 하러 간다. 나는 부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만날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선묘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차이고 또 보내고 차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선묘는 그럼 내 마음을 좀 다르게 정해보자. 자, 스님이 입는 옷을 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 법복을 진짜 이태리 장인의 정성으로 한 땀 한 땀 떠서 만들기 시작을 하죠. 자,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들고 의상대사를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갔죠. 어제 느낌이 뭔가 좀 배 떠났을 것 같아. 주모가 말을 합니다. 의상대사는 오늘 아침 배가 와서 그 배를 탔는데 우리의 선묘는요. 그 배라도 보고 싶었던 마음에 마을에서 가장 높은 절벽, 바닷가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그 품에는 법복을 꼭 끌어안고 있죠. 지금 우리 뿌디는 천재 뿌디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불안해요, 지금. 자, 저 멀리 당나라로 가는 의상대사를 실은 배가 파도에 출렁이며 떠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주고 싶었던 내 마음을 다 담은 법복을 안고 그 바다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같으면 사실 저 같으면요. 저런 나쁜 사람. 날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밟고 가다니. 에잇 이렇게 하고 사실은 독한 마음 먹었을 것 같은데요. 옷을 잘랐겠죠. 네, 우리의 선묘는 너무나 착한 아가씨였습니다. 그 바다를 보고 있으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풍랑이 일어서 저 배가 뒤집혀진다면 우리 의상대사는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 텐데. 선묘는요. 그 법복을 안고 지금 청취자분 모두 불안해하시는 것처럼 그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자, 푸른 파도가 우리 선묘를 삼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요. 선묘가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용이 돼서 의상대사가 당나라까지 가는 길을 지켜줄 거야. 그런데 당시의 기록들에 의하면요. 정말로 풍랑이 칠 때마다 호련히 용이 나타나서 그 배를 보호해서 당나라까지 무사히 갔다고 합니다. 자,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의 의상은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드디어 공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귀국을 해야죠. 자, 이 배를 타고 다시 귀국을 하는데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역시나 또 몰아치죠. 그리고 그때 역시나
그 용이 나타나서 어머나, 이 배를 보호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네. 자, 귀국을 한 우리의 의상대사. 이제 불법을 전파하려면 나도 거처를 정하고 나도 절을 만들어서 크게 법회를 열어야겠죠. 네. 자, 절을 만들 땅을 정하러 가는데요. 경북 영주시 봉황산에 너무나 좋은 명당 터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나한테 좋은 터는 남들도 좋아 보이겠죠. 그렇죠. 자, 온갖 잡귀들이 그 터에 털을 잡고 있어서요. 의상대사가 갖은 방법을 써보았지만 잡귀들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이 하늘에서 아니요. 바위 하나가 바위가. 쿵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그 바위는요. 누가 보아도 용이 웅크리고 있는 모양이죠. 이 바위가 스스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놀란 잡귀들이 모두 물러나서 결국 이 터에 절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같아도 놀라서 가겠어요. 그래서 이 절의 이름은요. 황룡사. 뜰붙자, 돌석자를 씁니다. 부석사구나. 네, 맞습니다. 바로 부석사입니다. 황룡사였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야 네. 생각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부석사 뒤편으로는 선묘낭자의 혼을 기리는 선묘각이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석사 뒤에 가시면요. 그 돌이라고 전해지는 바로 이야기 속의 돌 모양이 있거든요. 자, 오늘날 네티즌 중에 많은 분들은요. 참 호기심 많으세요. 가서 또 실험을 하십니다. 이게 과연 진짜 떠 있는 거냐. 그래서 그 밑으로 뭐 실도 넣어보고 여러분들의 간증과 체험들이 올라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실이 정말 통과해요라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자, 물론 과학적으로 따지면 약간 마술의 원리와 비슷하게 이쪽은 고정되고 이쪽은 떠 있는 불규칙한 상황 속에서 아마도 실이 통과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건 과학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싶은 건 과학만은 아니잖아요. 너무 좀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연 선묘낭자의 넋은 진짜 있을까요? 정말로 돌이 돼서 도와줬을까요? 정말 바다에 빠졌던 이 여인의 마음은 부석사에 그대로 실려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푸른 바다지만 그 바다 안에 조상님들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넘실거린답니다. 세상에 지금 방송이고 지금 뭐고 그냥 다 때려치고 계속 얘기 듣고 싶은데 지금 너무 재밌어요. 다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게시판이. 이윤숙 님도 몰입력장,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네요. 심희선 님도 끝이 없는 이야기, 5954 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죠. 차에서 못 내리고 있다고 얘기 듣느라고. 부석사가 아까 어디 있다고 하셨죠? 경북 영주시 봉황산에 있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꼭 완도도 들렸다가 장보고도 보고 부석사도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사실 이 외에도요. 김수로왕과 허왕옥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바다 관련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으나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이고요. 언젠가 다시 훗날을 약속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나 너무 궁금하시면은 김수로왕과 허왕옥 이야기 녹색창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길. 아니면 게시판에 꼭 들려주세요. 이러면 제가 다음 주에 반영하지 않을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5월 31일 바다의 날을 앞두고 바다에 얽힌 속담 사랑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